안녕하세요. 키빗입니다. 이번 주제는 마운트 곡스 사건입니다. 2009년 P2P 프로그램의 핵을 담당했던 일명 당나귀 이던키의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던 제드 맥칼렙이 마운트 곡스라는 새로운 회사를 만듭니다. 이 해는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처음 세상에 내놓은 때이기도 했죠. 당시에 마운트 곡스는 비트코인 거래소가 아닌 매직 더 게더링이라는 판타지 게임의 카드를 거래하는 교환소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2010년 7월 17일에 마운트 곡스는 카드게임 교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로 업종을 변경합니다. 이는 2010년 7월 12일 비트코인의 가격이 0.008달러에서 0.08달러로 급등한 직후의 일입니다. 개설 이후 마운트 곡스는 지금처럼 수많은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점 효과를 톡톡히 받아 승승장구합니다. 대표적으로 2011년 2월 9일은 마운트 곡스에서 1비트코인의 가격이 1달러를 달성한 역사적인 날이었는데요. 이것은 개설 시점과 비교해 반년이 간 넘은 상태에서 벌어진 엄청난 성과였죠. 이렇게 장밋빛 미래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2011년 3월 제드 맥칼렙은 프랑스인이지만 일본에 거주하던 마크 카펠러스에게 사장 자리를 넘겨줍니다. 이후 마운트 곡스는 2011년 6월 온라인 공격으로 인한 875만 달러의 비트코인 도난 사건, 2013년 디도스 사태를 겪었는데요. 이내 논란을 이겨내고 거래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결국 2014년 2월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최초의 대규모 해킹 사건, 마운트 곡스 사태. 2013년 비트코인이 황금기를 맞이했을 때 마운트 곡스는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거래소였습니다. 그해 연말에는 회원 수가 100만 명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명실상부한 업계 1위 거래소였죠. 그런데 나날이 성장해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마운트 곡스가 이 위치를 고수하려면 거래소 고객을 위한 편의성 증대와 보안 강화 등의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운트 곡스는 금융에서 가장 기본인 보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2011년부터 불거진 마운트 곡스의 보안 취약성은 겉으로 보기에만 멀쩡했을 뿐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2014년 2월에 터진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밝혀지게 됩니다. 마크 카펠러스의 공식 발언에 의해 85만 비트코인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이 느닷없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공식 발언이 발표된 뒤 얼마 뒤인 2월 18일 마운트 곡스는 도쿄 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합니다. 이미 2013년 말부터 인출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등 시스템 결함의 징후가 지속되어 불안에 떨던 마운트 곡스 이용자들은 상상 이상의 충격적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도 했고요. 그들 일부는 해외에서 마운트 곡스 일본 본사까지 찾아와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석연치 않은 사건의 전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 마운트 곡스 사건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마운트 곡스의 대규모 비트코인 도난 사건이 한 번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됐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즉, 2011년 최초의 비트코인 도난 사건 이후 문제점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해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의견에 따르면 마크 카펠러스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종의 이유로 알고도 무시했거나 업무 태만으로 사건이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인데요. 둘 중 진실이 무엇인지는 현재도 논란 중입니다. 마크 카펠러스 측은 단순 해킹에 의한 회사의 불찰이라 말하지만 드러나는 사건의 전말들은 그의 주장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요. 일례로 사건 발생 후 한 해커팀이 마운트 곡스 서버에서 빼낸 파일을 마크 카펠러스의 개인 웹사이트에 올렸는데요. 이 파일에는 100만 건이 넘는 거래 정보가 담겨 있었고요. 또 다른 자료에는 비트코인이 95만 개가 넘게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해커팀은 이 자료를 근거로 마크 카펠러스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새로운 일이 2017년에 벌어집니다. 바로 알렉산더 비닉이라는 사람이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된 것인데요. 여기서 알렉산더 비닉이 마운트 곡스 사태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도난당한 비트코인이 알렉산더 비닉의 지갑으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알렉산더 비닉이 비트코인의 대부분을 다시 BTC-E라는 자금 세탁 거래소에 송금의 완전한 돈 세탁을 계획하려 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의문이라면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BTC-E 거래소의 설립일이 2011년 7월이고 마운트 곡스의 비정상적 출금이 2011년 9월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향후 수사기관은 이런 포인트들을 염두에 두고 그를 취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마크 카펠러스는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최초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 걸려 공판에 나선 상태입니다. 고객의 자금 횡령과 계좌 데이터를 변조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크 카펠러스는 여전히 해킹에 대한 과실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과에 따라 그의 죄목이 더 추가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거래소 파산 문제로 남아있던 비트코인을 시중에 팔아서 약 2,6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채무액을 변제했고요. 2018년 12월 기준으로 그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마운트 곡스 사건의 교훈. 한순간에 벌어진 마운트 곡스 사건은 블록체인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에는 최근의 블록체인 시장처럼 대중에게 블록체인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라서요. 85만 개의 비트코인 도난 사건은 시장을 공포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마운트 곡스 사건이 터진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고점 대비 90%까지 떨어졌고요. 그 후유증은 약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건이 블록체인의 역사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죠. 마운트 곡스 사건 이후의 긴 침체기 동안 블록체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마운트 곡스 거래소가 경영진의 담합이든 보안 소홀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든 블록체인 본질인 투명한 분산 원장의 가치를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해킹 사태가 일어났다고 봤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지만 정작 그것을 취급하는 거래소는 블록체인 없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의 거래소는 기존 주식거래소처럼 중앙 통제적 방식을 따라 높은 거래 속도는 보장되지만 그에 어울리는 거대한 규모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해킹을 용인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또 블록체인처럼 투명하게 공개되는 방식이 아니라서 거래소 안 주요 인사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위험 요소는 마운트 곡스 사건을 통해 실체화되었고요. 기존 블록체인 커뮤니티 구성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블록체인 본질을 살릴 수 있는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2세대 블록체인과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장점을 섞은 하이브리드형 거래소, 순수한 탈중앙 거래소가 등장한 주요 배경에는 마운트 곡스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키빗이었습니다.